자, 교재 32페이지에 수호책이 좀 들어가 봅니다. 자, 보세요. 글은 좀 짧아요. 자, 여기 이제 기승전결에서 기부터 볼게, 얘들아. 기부터. 첫 번째 문단. 자, 일단 정약용이라서 조선시대 때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작가고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수오제. 자, 일단 수오제 동그라미. 즉 이것은 나를 지키는 집이란 뜻이래요. 이렇게 화살표 그어주세요. 자,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래. 다시 누가? 큰형님. 작가가 붙였다 그러면 안 돼요. 큰형님이야. 자, 큰형님은 자, 맏형인 첫 번째 형인 정약현을 가리킨다. 이러면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일단은 이렇게 묶어볼까? 다른 색깔 펜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 나는 저기서 나가 저기서 나가 누구겠어 얘들아? 정약용이겠지? 정약용 나는 처음 수호제와 같은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저기 무슨 소리지?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는데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말 자체가 좀 의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파란색 글씨 봐봐요. 수오제라는 이름에 대한 나의 의문이야. 밑줄 치세요. 수오제라는 이름에 대한 나의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별표 쳐야 될 게 여기야. 별표. 깨달음을 얻기 전에 피상적인 생각이래. 중요한 거는 뭐야? 깨달음을 얻기 전의 의문이야. 다시 뭐라고? 깨달음을 얻기 전의 의문이야. 알겠죠? 자, 이거 나는 글쓴이 자신을 말하는데 자, 여기서 밑줄 현상적 자를 가리킵니다. 별표. 이제 다 알게 될 거예요. 현상적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봐봐. 지금 얘들 봐봐. 이거 구분해야 돼. 또 나는 따옴표가 찍힌 나는 본질적 자를 가리킨대. 별표. 그러면 이 작품에는 지금 나가 몇 개 나와요? 나가 2개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위로 빼가지고 그냥 나를 쓰세요. 여기서 그냥 나는 현상적 자입니다. 그리고 반대 표시해가지고 따옴표 나를 해주세요. 자, 따옴표 나는 본질적 자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들이 나 2마리를 비교하셔야 돼요. 나 2마리. 그래서 저 현상적 자는 작가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본질적 자는 작가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나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의문을 제기해서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고요. 기는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승으로 가봅니다. 자, 승이 좀 길 겁니다. 자, 승 봅시다. 자, 승 보자. 장기라는 지역으로 귀양 온 이유. 얘들아, 귀양이 뭐야? 유배야, 유배. 작가인 정약용이 조선 후기 때 유명한 학자야. 실학자라고 실학자인데 천주교를 믿었거든. 당시 조선은 천주교를 금지했어요. 그다가 발각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유배가 한 거야. 유배. 봅시다. 자, 장기라는 지역으로 유배가 한 이유. 자, 장기는 그냥 넘어가시고 나는 홀로 지내면서 생각이 깊어졌는데 사색하고 성찰했대.
자,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요겁니다. 이렇게 묶어봐. 별 배치놓고. 작가는 어디로 유배간 이후에 깨달음을 얻었대? 장기야. 알겠니? 다시.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디서? 장기란 지역에서 귀향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 밑줄. 이러한 의문점이 뭔데? 큰형님이 지었던 무슨 제? 수호제에 대한 의문. 이게 뭔 소리지? 수호제에 대한 의문. 자, 그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유배간 이후에 수호제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귀향이라고 하는 유배라고 하는 시간은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성찰의 시간, 즉 본질적 자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 배경이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유배 가서 깨달음을 얻은 거야. 유배 가서. 자, 그래서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자, 빨간색 별표. 자, 지금 재웅아, 일반 나야, 그냥 나야, 따옴표 나야? 따옴표 나야. 알겠죠? 따옴표 나야, 따옴표 나. 자, 그리고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일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겠는가? 뽑아갈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 굳이 왜 이상한 공부를 해요? 자, 이 사람이 그렇다잖아.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옛날 성인들, 훌륭한 학자들의 책은 세상에 이미 널리 퍼져서 물과 불처럼 흔한 것인데 누가 그것을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자,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해서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자,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제 어디부터 묶냐면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보는 거야. 자, 그리고 한번 동글뱅이를 쳐볼게 얘들아. 밭, 집, 꽃나무, 과일나무, 성현의 경전, 옷, 양식.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 있지? 이거는 작가가 봤을 때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이래.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열거들을 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 봐볼게 얘들아. 문답법 자문자답 별표 칩니다. 자문자답이 뭐예요? 지가 물어보고 지가 답하는 거예요. 있겠는가? 있겠는가? 물어봤잖아. 두 번째, 열거 별표.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잖아. 나열하고 있잖아.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얘들아, 서리법 별표. 서리법이 뭐야? 의문형의 문장인데 답을 정해놓고 의문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직유법 별표. 어디 나왔어요? 직유법? 물과 불처럼. 처럼. 알겠니?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 문답법, 열거법, 직유법, 서리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의 예시. 밭, 집, 꽃나무, 과일나무, 성현의 경정, 옷이나 양식들이야. 됐나? 이거 이해 갔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건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귀납적 전개도 어쨌든 별표 쳐면 돼요. 귀납적 전개가 뭐예요? 먼저 사례들을 얘기한 다음에 결론을 짓는 거야. 그럼 반대가 뭐지? 결론을 먼저, 대전제를 먼저 깔아놓고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 연역이죠, 연역. 자, 여기서는 귀납입니다. 귀납.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그러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완전 다른 얘기가 전개되겠죠? 그러나
읽어봅시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재웅이 무슨 나야? 따옴표 나야. 자,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일이 무상하다. 왔다 갔다 어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천하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따옴표나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제 묶으세요. 꺼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본 문장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요몬 새끼나 별표야. 자, 그래서 우리 본질적 나 보이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본질적인 나를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보자, 얘들아.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요거. 이거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지, 서리법. 지켜야 된다는 소리죠. 맞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내려갑니다, 이제. 자, 이제 전으로 갈게요. 전. 기승전결할 때 전. 자, 이제 나가 두 개가 나왔어, 얘들아. 현상적 나. 동그라미. 그러면 저기서 현상적 나는 뭐야?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나야. 두 번째. 본질적 나. 동그라미. 얘는 뭐야? 깨달음을 얻은 이후의 나야. 자, 허투루 함부로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나 동그라미. 색깔 맞출 거야.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무려 10년이다. 마침내 나라의 벼슬아치가 되어 이 관리들이 이렇게 하는 요대 같은 거 있어요. 사모관대 비단 도포를 입고 관리들이 입는 의복이야. 백주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자, 벼슬길에 나아가 12년 동안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야. 근데 작가는 이 시절을 본질적 나를 잃어버린 시절이라고 생각하고 회고하고 있어요. 알겠니? 이해 갔어? 자, 체크해야 돼. 봐봐. 여기 밑줄 쳐. 벼슬길에 나아가 12년 동안 출세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근데 이거를 본질적 나, 빨간색, 본질적 나를 잃어버린 시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 글에서 나오는 작가는 출세 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 아니요.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뭐라고 얘들아? 과거에는.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는 아닌 거예요. 알겠니? 더 가보자.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벼슬에서 쫓겨나 유배 귀향을 가게 됐죠.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어 아득한 밑줄 쳐.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야 멈추게 됐다. 그럼 여기 옆에 쓰세요. 여기가 무슨 지야? 유배지죠. 귀향지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봐봐. 이때 유배 왔을 때 이때 나 본질적 자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여기 얘들아 여기 내 현상적 자야. 내 발 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여기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여기 별표 쳐놓고 한번 읽어볼게.
자, 내 발 뒤꿈치를 쫓아 유배를 당하여 유배지로 떠나가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여기서의 나는 실제 현실의 정약용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때 나도 땀이 흐르고 숨도 쉬지 못했다는 말은 유배를 가는 현실적 상황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탐구하는 본질적 자도 꼼짝 못하고 그 상황을 수용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므로 이때 나는 본질적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나요, 나. 알겠니? 자, 이제 밑에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가보자, 얘들아. 나가 나에게 물어봤다 써있죠? 저거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일단 파란색. 현상적 자 나는 빨간색. 본질적 나에게 말했다. 나가 나에게 말했다는 건 뭐야? 자아성찰이야. 자아성찰.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누가 누구한테 물어봤다고? 현상이 본질한테야. 자,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 흘려서 왔는가? 바다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자, 현상적 자가 본래적 자에게, 본질적 자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나 나는, 자, 나 동그라미,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자, 그래서 나 본질적 자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됐다. 자, 그래서 여기 별표. 얘들아, 여기 별표. 귀양지 유배지에 와서야 비로소 본질적 자를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자, 이제 밑에 내려갑니다. 이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본질적 자 나를 잃고 남해의 섬 유배지로 가셨는데 역시 나 동그라미 본질적 자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됐다. 둘째 형님은 정약전입니다. 그러니까 작가인 정약용도 유배지에 와서 뭔가를 느꼈고 깨달았고, 둘째 형이었던 정약전도 그랬나 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나를 지키지 못한 삶에 대한 반성과 유배지에 와서 비로소 붙잡은 나래요. 자, 이제 마지막 결입니다. 결. 자, 결. 자, 보자. 자,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본질적 자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의 단정히 앉아 계신다. 편안하게 수호제의 단정히 앉아 계신다. 아까 수호제가 무슨 뜻이었죠? 나를 지키는 집. 하나 물어보자. 나를 지키는 집에서 수호제의 의미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를 지킨다 할 때 이 나는 현상적 자야, 본질적 자야? 본질적 자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써줄게. 수호제는 본질적 자.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공간. 자, 수호제는 본질적 자를 지키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됐죠? 본디부터, 원래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서 나를 잃지 않으신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글쓴이의 큰형님은 글쓴이 정약용이나 둘째 형님 정약전과 달리 자, 밑줄 봐. 다시. 큰형님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 수양을 하면서 본래적 자를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야. 이해 갔어? 야, 그러면 얘들아, 이 글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출세하는 게 본질적 자를 지키는 행위인 거야? 이 글에서? 아니라고. 큰형님은 뭐 하지 않았대?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했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인물이 되는 거야? 큰형님인 거야. 알겠니? 자,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이 말씀하셨다. 자,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연이라고 하셨다. 나는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나는 누구야? 큰형님이다. 큰형님이야.
큰형님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셨다. 자 이제 여기 별표 얘들아. 큰형님이 스스로 수호라고 이름 붙인 이유. 조심해. 수호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붙여줬다. 옛날 다른 학교였어. 오야 X야. X야. 수호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누구야? 큰형님이야. 큰형님. 자 나의 아버지가 붙여준 태현이란 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 큰형님은 자신을 지킨다는 단순한 의미로 말했다는 뜻인데 태연이란 거는 심오하고 현명한 이치와 뜻을 말하는 거래요. 결과적으로 자 별표칩니다. 나의 태연은 그를 봤을 때 본질적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옴표나를 말하는 겁니다. 따옴표나. 따옴표나. 자,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한 것이다. 자, 맹자 동그라미 쓰세요. 맹자에다가 쓰세요. 성현. 옛날 성인군자. 성현. 옛날에 훌륭한 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현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자, 글쓴이가 생각하는 수호라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본질적 자를 가리킵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얘들아 쓸까 우리 그냥 여기 자신의 동그라미 치고 본질적 자. 야 쉽게 이해시켜줄까? 너희들 판사 있지? 판사, 검사, 경찰 있지? 사법기관들. 이 사람들의 본질적 자는 뭘 것 같아?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거야. 안 그래? 판사가 재판할 때도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 경찰하고 검사가 범인을 잡는데 이 범인이 유력과 집안의 자제야. 봐줘야 돼? 공정하게 형들 잡아야겠지. 맞아? 그게 바로 본질적 자를 지키는 행위라고. 이해가? 그럼 만약에 돈이라든지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본질적 자를 지킨 거야? 본질적 자를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이 글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자, 밑줄 쳐보세요. 드디어 나의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자, 이게 바로 수호제기를 쓴 내력입니다. 작가 정약용이 이 글을 쓴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수호제기를 쓴 내력이야. 자, 그리고 얘들아, 맹자 같은 저 학자의 말을 끌어왔잖아. 이걸 뭐 했다 그래? 인자로 시작하는 거. 인용이라고 해. 여기 써있죠? 인용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기까지가 수호제기고요. 넘겨볼래요? 34페이지. 자, 이제 핵심 정리 좀 해보자 얘들아. 우리 핵심 정리. 자, 잠깐만 요거 들어봐. 봐봐 얘들아. 쓰지 말고 봐봐. 그냥 봐봐. 편하게. 서정갈래가 뭐야? 시야 시. 그러면 시에서는 시인이자 작가가 있지. 근데 시인이자 작가는 시 속에 등장하는 또는 시 외부에 있는 뭐를 만들어내니? 화자를 만들지 않니? 화자는 작가가 아니고 시인도 아니야. 자, 두 번째.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게 뭐야? 소설이죠, 소설. 오케이? 그러면 소설에서도 뭐가 있죠? 서술자가 있어요. 작품 내에 있든 외부에 있든. 이거는 작가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배운 게 교술갈래라 그래. 자, 교술갈래는 얘들아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현대수필이든 고전수필이든 수필이야. 수필은 뭘까? 작가 그 자체야. 알겠니? 다시. 수필은 뭐라고요? 작가야.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잖아. 알겠니? 이해가? 다시 얘기할게. 서정갈래 시에서 만약에 나가 나왔어. 이 나는 작가가 아니고 화자잖아. 서사갈래에서 소설이 나왔는데 소설에서 나가 나왔어. 나는 서술자라고.
알겠지? 그리고 교술관례에서 여러분들 수필에서 나가 나왔잖아. 나가 뭐라고? 작가야. 알겠니? 자, 기억을 해줘. 이제 시작해 봅시다 여기. 자, 책 봐보세요. 책 봐보세요. 일단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체험적, 교훈적 깨달음이래. 읽어볼게. 작가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큰형님의 단어인 수호제라는 이름의 의미를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밑줄 쳐. 밑줄 쳐요. 귀양 유배 와서야 본질적 자를 지키려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어디 가서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장기, 귀양, 유배. 알겠니? 자, 사색적, 자아 성찰적, 반성적. 글쓴이의 사색과 생각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밑줄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한 반성과 자신의 과거 삶이 뭔데? 벼슬에만 집착했던 삶. 그리고 현상적 자에 빠져서 본질적 자를 지키지 못했었던 삶. 알겠지?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성찰을 하고 있다. 자, 이제 밑에 얘들아 여기 별표 3개 쳐라. 여기 별표 3개. 이건 무조건 암기야. 요 표 있잖아, 표. 요 표에서 한 문제 나와요. 현상적 자와 본질적 자 나와 있죠? 자, 이걸 통해 본질적 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써 있는데 잠깐 칠판 봐요. 여기 현상적 자에다는 여러분들이 뭐 쓰셔야 돼? 그냥 나 쓰시고요. 여기 본질적 자에는 뭐 쓰셔야 돼? 따옴표 나를 써주세요. 자, 이제 읽어봅시다 우리. 자, 현상적 자, 세속적 현실에서 살아온 자, 과거 공부를 하고 나라 조정에 나아가 벼슬살이를 하고 심지어 유배까지 오게 된 자신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칠까? 파란색으로 세속적 현실, 과거 공부, 벼슬살이, 조정, 귀양, 알겠죠? 오게 된 자신, 이런 것들. 자, 외면적 나로서 상황과 환경과 현실적 조건에 따라서 밑줄 수시로 변화하는 나야. 수시로 변하는 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 자를 볼까요? 근원적이고 내면적인 자아로서 현상적 자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자아야. 그러니까 자,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유력 집안의 자제가 피고인이야. 피고인. 알겠어? 그리고 외압이 들어왔어. 외부의 압력이 들어왔다고. 만약에 얘에 대해서 얘 피고인에 대해서 조금 감형해주거나 좀 봐주고 선처해주면 대신 뭐 주겠다? 100억을 주겠대. 알겠어? 그러면 판사 때려쳐도 100억이면 그죠? 잘 먹고 잘 살겠죠? 흔들리는 거야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까 현상적 자는 졸래 흔들린다고. 100억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 본질적 자가 딱 지켜주면 어때? 안 흔들리는 거지. 야, 너는 판사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딱 잡아주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 이해 가죠? 보세요. 근원적이고 내면적인 자아로서 현상적 자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자아라고요. 오케이? 자, 내면적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는 자. 자, 여기 이제 밑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100억 속에서도 200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입니다. 됐습니까? 말도 뭐 저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도 졸라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100억이면 장난해? 자, 어쨌든 참된 나입니다. 밑에 보세요. 자, 그러면 수호의 의미는 뭐냐? 수호는 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유지한다는 뜻이죠. 밑줄 쳐야죠.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유지한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고1 학생이고 여러분들이 본부는 뭡니까? 공부해요. 어쩔 수 없어요. 맞지? 응? 근데 공부 안 하고 막 이상한 애들 많잖아. 그죠? 막 진짜 어린 나이에 술 처먹고 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그런 새끼들 많아요. 그건 다 전부 다 나를 잃어버린 놈들인 거야. 나중에 분명히 후회해요. 진짜.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진 않아요. 지금은. 그냥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성공해. 듣는 사람들이. 자, 원래의 본성을 잃지 않는 것. 본질적 자와 현상적 자가 일치되는 상태에 이제 밑줄 쳐.
현상적 자에 매몰되지 않고 본질적 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 작가는 장기로 유배온 체험을 통해 본질적 자인 나를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오케이? 어디 와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요? 장기로 유배온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알겠니? 그전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이상한 이름이다, 의아한 이름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유배온 이후에 그 깨달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박스 나와 있지 얘들아. 박스 별 붙여. 여기 나를 지키는 것의 의미라는 여기 박스 별 붙여. 자, 읽어보자. 자, 본질적 자 나를 지키는 것의 의미. 자신의 본성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관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세속적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라고? 100억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어제 알겠죠? 오케이? 자, 밑에 옆에서 친구가 어때? 야, 대충 우리 공부하지 말고 놀까?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밑에 와봐. 귀양지 유배지의 의미. 여기 별표 쳐야지. 당연히죠. 여기 별표. 작가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본질적 자를 찾은 곳. 수호제의 의미를 깨달은 곳. 알겠니?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귀양지의 의미. 자, 표현 가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표현 봐보세요. 첫 번째, 화제 제시 관심 유도래. 자, 화제 제시, 화제 동그라미 쳐봐. 화제. 이 화제가 뭐 말하는 거야? 수호제야, 수호제. 큰형님이 수호제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시작했잖아, 글이. 됐죠? 자, 두 번째, 의문 해소. 뭐에 대한 의문 해소? 수호제라는 명칭에 대한 의문 해소를 말하는 거야. 일반 사물과 별표. 자, 준영이가 얘기해봐. 저 일반 사물이 뭐였어? 지킬 필요가 있는 거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 옷 같은 거, 양식 같은 거, 집, 밭 이런 것들. 기억나지? 자, 그리고 나를 대조하여. 그럼 여기서 나는 뭐야? 요 나는 얘들아 본질적 자야. 그럼 나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본질적 자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아, 화제 제시 및 관심 유도했다가 그 의문을 밑에 해소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을 통한 의미 확인. 경험. 어떤 경험? 과거의 경험. 옛날에 벼슬아치에 빠져 있었던 과거 경험.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디 왔죠? 장기라는 곳에 귀양 유배 왔죠. 그 경험이야. 자, 본질적 자를 잃어버린 채 살았던 삶. 밑에 써. 과거의 삶. 과거의 삶. 자, 본질적 자를 잃어버린 채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 자, 알아두시고. 그리고 깨달음의 기록. 수호제기를 쓰게 된 내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깨달음의 기록. 자, 깨달음의 기록. 자, 밑에 글 보세요. 맨 밑에, 바로 밑에 봐봐. 얘들아, 맨 밑에. 의문, 경험, 깨달음의 구조래. 의문, 경험, 깨달음의 구조야. 수호제의 의미에 대한 의문과 경험을 통한 깨달음의 과정을 독자와의 공감의 기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다시 밑에 이제 박스 봐보세요. 의문, 수호의 의미를 모름. 경험, 장기의 유배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깨달음, 나를 지키는 것, 본질적 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넘기세요. 의문, 경험, 깨달음이다, 님들. 자, 특징 여기 빠르게 읽어볼게요. 특징. 이름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독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저 이름은 수호제라는 이름이겠죠. 그리고 일반적 사물과 나를 대조시켜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귀양 유배라는 부정적 상황을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관리가 유배를 간다는 거는 관리 입장에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알겠어? 관직을 박탈당한 거란 말이야. 근데 오히려 글쓴이는 이게 긍정적 뭐야? 계기가 됐던 거야. 이해가 아니? 그 다음, 본질적 자와 현상적 자와의 대립관계가 나타나 있고 단정과 예시를 통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고, 자, 마지막 거 별표. 성현의 명언을 인용했대. 자, 성현의 명언. 아까 누가 나왔어요? 맹자로 시작한 사람.
맹자 쓰세요. 맹자. 맹자의 명언을 가져와서 논거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제는 넘어가시고요. 갈래별표. 자, 현대순필이래요? 한문수필이래? 한문수필, 고전수필이에요. 고전수필입니다. 그리고 기라고 합니다. 밑에 기 별표 3개. 이거 낼 거예요. 기가 뭔지를 물어볼 거야. 기. 자, 수, 오, 제, 뭐야 그 다음에 기 할 때 그 기야. 자, 경험을 토대로 교훈이나 깨달음을 제시하는 한문학의 한 형식. 잡기라고 합니다. 기란 본래 기술 쓰는 거야. 기술한다는 뜻인데 기술의 대상은 사물이 돼요. 자, 즉 여러 가지 사물에 관해 기술한 소설과 같은 산문 문장 형식이 바로 기를 의미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문장이보다 경험을 토대로 교훈이나 깨달음을 제시하는 거. 다시 경험을 토대로 교훈이나 깨달음을 제시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기라고 합니다. 됐지? 넘어가세요. 자, 요거 보고 얘들아 요거 보고 시작. OX 하고 쉴게요. OX는 짧아요. 어딨냐? 자, 1번 보세요. 1번 좀만 집중. 자, 1번 글쓴이 정약용은 장기로 유배지에 와서 수호제라는 이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별표 3개. 이거 나왔을 때 애들 겁나 많이 틀렸어요. 다른 학교. 대충 읽은 거야. 그러니까 대충. 왜 틀렸어? 처음에 이름의 의문을 품었다가 유배 가서 깨달은 거죠. 알겠지? 아 맞다 이러지 말고 무조건 외워놔 빨라. 알겠죠? 2번 글쓴이는 벼슬살이를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온 뒤 고향 뭐 고향이야.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X야. 글쓴이는 장기로 유배를 가서 깨달은 거야. 오케이? 고향이 아니야. 자, 3번 나는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 존재로서. 얘들아 지금 그냥 나야 따옴표 나야? 따옴표 나죠? 재웅아 따옴표 나는 무슨 적자하지? 본질 적자야. 본질 적자는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 존재로서. 맞아. 야, 그 판사가 외압인데 100억을 받았다? 야, 걔는 끝난 거야. 걔는 이미 어떻게 됐어?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아. 그리고 100억 맛을 봤어 안 봤어? 봤잖아. 무슨 말 알겠지? 그죠? 자, 다시 봐봐. 나는 한 번 떠나가 버리면 돌아올 줄 모르는 존재로서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한 존재이며 왔다 갔다 변화무쌍하다는 거야. 잃어버리기 쉬운 대상이다. 동그라미. 꼭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는 거야. 글쓴이는 바닷가 대나무숲 밑줄. 얘들아 바닷가 대나무숲이 어디야? 유배지 귀향지 장기라고. 자신을 지키지 못했었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했다. 맞죠? 글쓴이의 큰형님은 스스로 태연이라는 자를 짓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했다.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별표 쳐놔요. 낚이는 거예요. 왜 틀렸어요? 태연은 아빠께서 지어준 거야. 아빠가 지어준 거야. 자, 별표 쳐놔요. 5번 이 글에서 나를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는 것,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을 잃지 않는 것, 세속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것 등을 의미한다. 맞아. 이게 본질적 자를 지키는 거야. 자, 글쓰는 밭, 집, 나무, 책, 옷과 등과 양식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맞죠? 자, 맞죠? 글쓰는 천하 만물 중에서 나 본질적 자보다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맞아. 그래서 본질적 자는 지켜야 된다고 했던 거야. 그 다음에 9번 글쓴이는 귀향지 유배지에서 본질적 자인 나가 현실적 자인 나에게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성찰했다. 일단 9번의 별표.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별표 3개 쳐놓으세요. X다. 현상적 자 나가 본질적 자 나에게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성찰한 거예요. 이거 나오면 진짜 많이 들릴걸? 자, 여기 한번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살짝 기억이 안 나면 이쪽 부분을 빨리 보면 돼. 알겠지? 현상적 자 나는 본질적 자 나에게 물어보았다. 됐나? 여기를 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9번에 꼭 알아두시고 10번 글쓴이의 큰형님은 집의 이름을 수호제로 정한 이후
잃어버린 본질적 자를 찾게 되었다. 10번도 별표. 이거 X다? 왜 X인 것 같아? 봐봐라잉. 봐봐. 아버지께서 여기서 나는 큰형님이야. 큰형님의 자를 태연이라고 했다. 자, 큰형님은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큰형님은 어때? 큰형님은 이미 자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10번에 왜 틀린 것 같아? 큰형님은 본질적 자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다시 큰형님은 본질적 자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니? 밑에 해설 봐봐. 글쓴이의 큰형님은 본질적 자인 나를 잃지 않았다고 했다. 알아두세요. 10번에 별 붙이세요. 봐봐 얘들아. 여기도 써있어. 유독 내 큰형님만이 본질적 자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단정히 앉아 계신다. 본래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서 본질적 자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글쓴이의 큰형님은 글쓴이나 둘째 형님과 달리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 수양을 하면서 본질적 자를 지켰었던 분이야. 알겠죠?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얘가 그래서 10번에 꼭 알아두세요. 자, 11번. 이 글에서 귀양지 유배지는 글쓴이가 본질적 자를 깨달은 곳이며 수호제의 의미를 깨달은 곳이다. 자, 이 글은 결국 본질적 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넘기세요. 뒷장. 자, 가로 넣기 봅시다. 자, 수호제는 본질적 자인 나를 지키는 집이란 뜻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고, 글쓴이는 벼슬살이를 하면서 나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나를 잃어버렸지만 유배지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잃어버린 나를 되찾았다. 3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4번. 글쓴이의 셋째 형님은 글쓴이와 글쓴이의 둘째 형님과 달리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저기 큰형님이라 생각하면 돼. 큰형님. 알겠지? 큰형님. 그러니까 글쓴이의 큰형님은 글쓴이와 글쓴이의 둘째 형님과 달리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셋째가 헷갈리면요 그냥 큰형님이라고 하세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하다. 얘들아 셋째 지워라. 셋째 지우고 큰형님으로 바꿔줘. 큰형님. 자, 5번. 글쓴이에게 있어서 귀양은 본질적 자를 찾았던 성찰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맞죠? 글쓴이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을 나열해서 예시한 다음에 천하만물 중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맞죠? 자, A 나는 B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해서 A는 현상적 자를, B 따옴표 나는 본질적 자를 의미한다. 자, 이 글에서 글쓴이는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글쓴이는 옛 성현인 맹자의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견해에 대한 설득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10번 별표. 이 글은 수호제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가 귀양과 유배라는 경험을 통해서 본질적 자인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다. 자, 넘겨보세요. 자, 그럼 21번부터 34번까지거든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